안녕하십니까, 라오깨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2년간 살면서 현지 가이드 일을 하는 일반인 라오스 여자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오니의 대상이 어느 정도 학식이 있으며 라오스에서는 비교적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는 직업군입니다. 성수기 때는 적어도 1000불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평균 GDP의 4배가 넘는 수입이죠.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한 남자의 결정과 행동에 비난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똑같은 실수나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오스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 여자 말고 많이들 찾으시는 30대 이혼녀와의 만남은 어떤가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에 넘는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연금도 나오니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튀르키예였습니다. 이전에는 터키라고 불리었던 곳이죠. 튀르키예를 일주하면서 정말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시간이 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와서 언제 놀러 오냐고 연락하는 동생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스탄 국가 중에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달 살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나라인 동남아시아로 가볼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태국의 코랏 쪽이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한국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은둔 생활 하듯이 태국 시골 오지 생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태국 생활 역시 나에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살짝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이어서 태국의 이웃나라인 라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비엔티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술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캔문이든 누아든 윈드 웨스트든 그날 따라 술과 음악을 찾아다니며 동남아 생활을 소위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스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보다 먼저 라오스에 오신 많은 한국 분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는 형님께서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막상 자리에 가보니 형님과 형님 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중에 알고 지내는 라오스 여자가 있는데 합석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야 불편할 것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한 라오스 여인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말도 나는 잘 못하고 별 생각 없이 같이 식사를 마치고 나니 그녀는 볼 일이 있다고 휑하니 가버렸고 나도 아무 생각 없으니 밥 먹고 술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형님이 연락이 와서 그때 그 라오스 여자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었기 때문에 밥 한 번 먹었는데 싫고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리 한번 잡아줄 테니 한번 만나볼래? 라고 의사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야 라오스에 온 지 한 달이 지났고 슬슬 지겨워지던 시점이라 나쁠 것 없으니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형님이 나의 연락처와 그녀의 연락처를 전해주고 잘 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그녀와 약속을 잡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숙소를 향했고 둘이 같이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도 멀고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딸 하나 있는 이혼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그녀의 집에 대해서 해준 말은 집이 비엔티엔 아주 외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녀를 만나면 택시비 정도는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비가 편도로 20만 킵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렇다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직업은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한다는 것은 배울 만치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34살이었습니다. 이혼해서 딸 하나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해서 골프팀도 혼자 진행할 정도이고 태국어까지 잘해서 태국 손님들도 투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집에서 쉬고 아이를 돌보았고 한 주에 3일에서 4일 정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면 조금 일찍 나서서 나의 집에 들렀고 일이 끝나는 날은 나의 아파트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처음 연애할 때 그녀의 일종의 루틴이었습니다. 하루는 도대체 집이 얼마나 먼지 궁금해서 같이 밤에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정말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허름해 보였습니다. 밤에 봐도 허름한 집인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달쯤인가 하다가 그녀에게 이렇게 멀리서 다니지 말고 아예 나와 같이 살자고 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던 그녀가 하는 말이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주말이면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주말에는 같이 지내야 한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나는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같이 살긴 사는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 살지 말고 조금 저렴한 홍테오로 옮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야 문제될 것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이사를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지낼 공간인 홍테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홍테오에 가보니 정말 말로 듣던 바대로 그 홍테오였습니다. 방과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돈 500만 원을 환전을 해서 그녀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별로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세심하지 못합니다.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귀찮은 것은 무조건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살림이 웬만큼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는 말이 돈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라오스 물가에 특별히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 100만 원을 더 환전을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헤어진 후에 즉 라오스 생활 2년 정도 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가 처음부터 얼마간의 돈을 낼름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둘만의 신혼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녀는 반드시 주말에는 쉬었고 일을 하러 가는 시간 아니면 항상 둘만의
황홀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여자의 부모님께 인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낮에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밤에 보았는데도 흐름했는데 낮에 보니 말도 못하게 흐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녀의 딸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을 그녀의 아버지가 키워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왕에 간 김에 내 성격대로 그녀의 아버지 집 가전제품을 싹 바꿔 주었습니다. 냉장고며 에어컨이며 모두 새로 사 주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녀의 딸이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녀가 타고 온 오토바이는 그녀 아버지 거였는데 금방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이끌고 오토바이 매장으로 가서 새 것으로 한 대 사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허리가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디스크죠. 현지 병원에 가도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거의 한 달을 통원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일하지 않는 날은 나와 병원에 같이 가고 집에서는 나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정말 밤을 새며 간호를 해주더군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내가 할만치 해주니까 저도 나를 많이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의 미래를 그녀와 함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데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